안녕하세요. 진심과 열정으로 하는 금융 유튜버 노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증권사 리포트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증권사 종목 리포트에 대해서 이걸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거 기관에서 그냥 종목 팔이하려고 그냥 리포트 막 개미들 꼬시려고 개인 투자자를 꼬시기 위해서 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리포트 정말 믿을 만한 것이다. 리포트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증권사 리포트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종목 리포트에 관해서 모든 것을 제가 오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리포트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유튜브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나라에는 2,000명 안쪽에 증권사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존재합니다. 1,500 6, 7년 전만 하더라도 1,500명이 좀 안 됐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서 증권사도 몇 개 더 생기고 2,000명 정도, 2,000명 안쪽에 증권사 전문 애널들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짭 애널리스트들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증권사에도 전문적으로 키우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이들은 연봉도 되게 세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TV라든지 인터넷 을 통해서 소위 유사 투자 자문사라든지 아니면 소위 그냥 개인 투자자인데 전문가다라는 이름을 달고서 자기가 애널리스트인 양 마치 애널리스트라고 그러니까 밑에 명함도 애널리스트라고 파는 분도 제가 봤고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어떤 인정받는 애널리스트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자칭 그냥 애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증권사에서 전문적으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쓰는 분들은 2,000명 안쪽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은 각 업종별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다 각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IT, 아니면 조선, 기계, 화학 이런 식으로 각자 다 자기가 맡은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한 명이 여러 가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각자 자기가 커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그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해당 업종별 따로 있다고 했죠. 네. 회사, 분석과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평가를 하고 리포트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리포트에서 그 종목에 대해서 매수 또는 매도 의견은 잘 안 내죠. 원래 절대 안 했는데 요즘에는 예전에 삼성전자부터 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매도 의견은 전혀 내지 않았었어요. 또 중립 등을 제시합니다. 리포트를 통해서 그 회사에 대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목표가도 제시를 하게 돼요. 그렇죠? 리포트를 통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아니 중립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또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자, 이 시스템을 봐야 됩니다. 애널리스트 시스템. 애널리스트들도 지속해서 이 사람들 밥 벌어먹는 게 뭡니까? 그 종목에 대한 리포트예요. 지속해서 쓰는 리포트의 수준 차이가 확 납니다. 읽어보시면은. 거기 전화번호하고 이메일하고 연락처, 자기 이름을 걸고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증권사 이름이랑 그 예측. 이분들도 또 회사 이동도 굉장히 잦은 편이에요. 연봉도 자꾸 올라가고 그만두거나 이런 식으로 회사 이동도 잦습니다. 증권사 이동도 예측의 정확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연봉이 올라가고 회사가 또 더 좋은 회사, 큰 회사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등에 따라 등급이나 연봉이 책정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이 애널리스트 하는 일이군 이건데 이 수준이나 어떤 정확도, 예측의 정확성에 따라서 연봉, 등급이나 이 애널리스트 등급이나 연봉이 책정이 돼요. 그래서 함부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고점 파리 하려고 함부로 대충 자기 이름 걸고 하는데요. 리포트 작성이 불가능한 부분 좀 있습니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애널 리포트에 대해 또 관심 있는 따로 운용사, 주식, 뭐 금융상품 운용하는 운용사 등에서 따로 브리핑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종목 리포트를 발간을 했어요.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운용사에서 뭐 펀드 매니저, 운용사에 있는 어떤 다른 운용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중소 운용사 이 리포트를 보고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 애널리스트 분한테 따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관해서 시장에서 좀 브리핑 좀 해주세요.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는 그런 예측이 맞을 경우에 그럼 운용사 등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기도 운용사 입장에서 하는 거고 그 애널 입장에서는 받는 거죠. 그렇죠? 적절한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받기도 합니다. 애널리스트 예측이 맞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3, 4번 보시면은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마냥 못 믿을 것만은 아니다. 무조건 에이 거짓말 너네 또 속이려고 그러지 이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신뢰 할 만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신뢰할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고점 파리를 위한 또는 너무 물려있는 종목을 개인들한테 떠넘기기 위한 리포트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것.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 테슬라 상장해서 그 카페24 같은 경우에 밸류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셌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관들이 사실은 거기서 자꾸 좋다 리포트를 조금씩 냈죠. 개인들은 고점에 다 물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제가 골라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리포트들을 고점을 자꾸 치는 종목이 있어요. 계속 고점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가격이 내가 봐도 좀 비싼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도 보니까 PR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저평가가 아닌 것 같은데 리포트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계속 상향을 해요. 이런 리포트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기관이나 메이저가 물려있는 종목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봐도 하락세가 완연한 종목을 리포트를 씁니다.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 그래서 이 리포트를 어떻게 쓰느냐? Not rated. 그러니까 어떤 레이트 평가는 불가능하지만 요러한 부분에서 조금 좋아 보인다. 근데 누가 봐도 이 회사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차트를 봐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깔끔하게 좀 지울게요. 6번째.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필수로 읽어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애널리스트들도 이 리포트의 수준이나 예측의 정확성 등에 따라서 등급이나 연봉이 나눠진다고 책정된다 그랬죠. 그리고 따로 어떤 운용사나 자문사 등에서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뭐 흥미 있는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부탁하기도 해요. 그래서 맞았을 경우에 수익을 많이 봤을 경우에 적절한 그 애널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로.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의 리포트는 무작정 무시한다라기보다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증권사 리포트를 읽는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투자자의
어떤 개인 투자자의 경험치와 개인 능력에 따라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증권사 리포트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증권사 리포트는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의문스러운 리포트들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그걸 보는 현명한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